반갑습니다. 어, 경진대에 참석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한번 서머리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드릴까 하고서, 뭐 학생들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1급 참여했던 분들 있잖아요. 1급. 1급 참여했던 분들은 아주 쉽게 다가설 수 있는데, 2급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2급 참여했던 분들은 조금 방식이 틀려요. 틀리고, 새로이 문제를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서 들어와야 되니까 좀 더 쉬울 수도 있는데, 1급 보시는 분들이 훨씬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실기는 조금 말장난 같은 게 많이 있는데 1급 말장난이 없어서 좀 쉽게 보기도 하고 하는데 경신대에도 똑같이 1급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차량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설정된 사항을 체크를 해서 들어와서 입시를 해서 2급과 똑같이 계산하는 문제로 해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대신 1급 같은 경우는 차량 한 대당 한 대를 봤어요. 1인 1대. 그런데 경진대회는 차 한 대당 보편적으로 4명 정도, 그 정도가 같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은 뭐 사실적으로 많이 진열이 돼 있지만 그 진열된 차량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차량에 대한 똑같은 상태로 주어집니다. 설정사항이. 그 설정사항은 물론 차를 일방적으로 손상시키거나 차를 그 차량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차량에다 붙여놓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스티커 붙여놓듯이 견출지 붙여놓듯이 차에다가 좀 크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카드 한 2개 정도 사이즈? 그 정도 되는 크기니까 크게 뭐 그런 설정 내용이 어디 숨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따져보면은 실차를 점검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뭐 일단 등록증 정보를 보고 다음에 엔진룸하고 트렁크 열고 도어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가는데 뭐 사이드실 패널이라든가 아니면은 루프 패널 그런 쪽도 같이 평가를 하잖아요. 도장 상태도 보고 아니면 찌그러진 사고 유무 그런 걸 보듯이 그렇게 보면은 스티커가 다 눈에 보입니다. 스티커는 절대적으로 설정상은 숨어있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한 읽어봐 똑같이 보는 걸로 돼 있으니까 제가 음수걸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똑같이 돼 있으니까 뭐 크게 어렵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경진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단조로우면서도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함정을 한두 개 정도 넣어놓더라고요. 함정을 한두 개 정도 넣어놓고 하는데, 이번에 1급에서 그런 시험도 나왔었죠. 자동차 등록증에 관공서 차량을 넣어놓고, 그래서 관공서에 대한 특별 감점을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듯이, 어떠한 하나의 단서 조항에 해당되는 평가에 있어서 오바되는 가격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한 단서 조항을 한 번씩 이렇게 해서 놓고 하더라고요. 다시 얘기해서 뭐 우리가 사실적으로 사고가 큰 차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 가점은 하지 않는다. 그 사고, 그 B랭크, C랭크 사고죠. 그런 거 아니면은 또한 단순 수리가 된 실차량하고 카이스리 정보하고 상이한 경우 적용시킬 수 있는 수리 이력 감점, 다시 특별 이력 감점이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이번에 한번 1급에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보편적으로 어디 장치가 불량하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왔는데 살짝 한번 꽈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배력 장치 부스터 점검하는 방법을 갖다 끼워 넣더라고요. 어떻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딱딱하고 브레이크 페달이 안 들은 경우 작동이 되지 않는다. 딱딱하다. 그 느낌으로 해서 배력 장치 불량을 넣어놓고 아니면은 핸들 기어를 돌렸을 때 뚝뚝 소리가 난다. 스티어링 기어에 대해서 그러한 설정사항으로 해서 평가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술 형태로 필기 보찬물이 2급 보듯이 그런 형태로 문제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러면 경진대에도 뭐 그런 내용이
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발전기 전압에 대해서 뭐 그런 문제 나오거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풀이를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속도를 빨리 낸다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거고, 또한 경진 기능대는 사실적으로 연습을 했냐 안 했냐를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점자가 나왔을 때는 일찍 평가서를 제출한 사람을 또 우선순위로 두기도 하고 뭐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급, 1급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1급은. 근데 2급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시험 보는 경우가 2급인데 기본 설정 사항을 등록증 상단에다 써놨습니다. 이렇게 등록증 상단에다가 등록상단에 써놨기 때문에 써놨고, 이 차량 등록증 정보가 있고 각각의 부위별로 스티커가 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급이든 1급 같은 경우를 보는 경우 뭐예요? 평가일 같은 경우 써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기본적인 차량의 옵션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그런 정보가 여기 기본 정보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기본 정보가 들어가져 있고, 뭐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격 산정이다 보니까 보정 가격이든 보험 개발한 가격이든 신차 가격이 여기서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기본 정보 내용을 써야 되겠죠. 쓸 것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등록증의 차명과 아니면 여기 최초 등록일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재원 배기량이 있겠고, 여기 하단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튜닝을 할 경우는 요 하단에 여기 기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재를 하게끔 돼 있어서 뭐 몇 년, 몇 월에 어떠한 장치가 됐던 구조가 됐던 저기에다가 변경한 내용을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꼭 한 번씩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 등록증을 꼭 하단부도 봐야 된다고. 우측 하단부도. 뭐 그러한 이슈가 있다면 등록증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관공서차를 소유자 명으로 해서 넣거나 아니면은 차량 번호로 렌터카로 넣다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주행거리가 여기서 계기판 고장이 여기서 앞뒤로 틀리게끔 나오면은 요것도 한번 주행거리도 한번 봐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뭐 세세하게 본다면 그런 내용까지 검사에 대한 등록증 정보로 인해서 주행거리 계기판이 상이하다는 내용을 여기서 또 고지를 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것도 있고, 여기에 보내면은 차량 번호판 차량 번호로 해서 렌터카라든가 하하오오 뭐 바사자 등등 영업용이라든가 렌터카용 그 번호로 해서 적용시켜서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차량 번호도 한 번씩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D급 같은 경우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다 써져 있는 내용 가지고 문제 풀이를 하는 거예요. 1급 같은 경우는 등록증도 봐야 되고 그리고 기본 정보도 봐야 되고 사고 이력이라든가 수리 내용, 수리가 필요한 그러한 내용은 어떻게 손상돼 있지 않는 대신 스티커 내용으로 있기 때문에 실차 점검하는 데 있어서 꼭 이념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고, 또한 여기서 한번 실차 점검이 끝나고 입시를 했어요. 입시를 이제 계산하러 입시를 할 거예요. 작성장 가서 평가장에서는 차를 보고 작성장 가서 입시를 한 다음에 다시 또 평가장을 못 나가요. 못 나가고 제대로 메모를 한 번에 다 해와야 돼요. 메모를 한 대 해오는데 그것 또한 뭐 30분, 40분 가면은 끝인 거죠. 그렇죠? 최대로 빨리 하고 그렇다 해서 스티커는 절대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여기서 하나 예시를 들어서 우리 학생이 기재했던 그 평가장에서 기재했던 내용을 한번 메모를 한번 사진을 한번 찍었습니다. 뭐냐면은 A4 용지에서 평가 내용, 문제를 설정하는 거죠. 문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 풀기 좋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이 수리 필요 부위가 어디고, 수리력 부위가 뭐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냥 순서대로 쭉 써나가되, 번호는 다르서 써나가되, 누락되는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번호는 쭉 다르서 써나가고, 그리고 좀 이런 구분이
예를 들어서 렌터카 이력이다. 용도 이력이고, 배력 장치가 있다. 제동 장치고,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면은 크게 우리가 기본 정보하고 종합 상태하고 수리 이력, 수리 필요하고 실시 정보가 있어요. 여기 반절을 적고서 뒷면을 활용해서 실시 정보를 쓰거나 또한 타이어도 십자로 그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숫자만 갖다 쓰거나 어?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어 봐야 돼. 만들어 봐야 돼. 이 친구는 뭐 사용 이력이라든가 수리 필요, 쇄시 장치 이렇게 나눠서 했고 여기다 주행거리하고 여기 소울 쪽에도 여기 빈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니까. 풀어나니까 이렇게 공간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또한 기본 정보에 대해서는 여기 위에다 쓰고 저 광고지네요. 위에다 쓰고 이 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밑에다가 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두 번 접히는 거죠. 두 번 이렇게 접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는 쭉 본 것을 쓰는데 종합 상태, 차체 정보, 셰시 정보 세 가지를 나눠서 그래도 대항목으로 나눠서 쓰면은 문제를 풀 적에 쉽게 풀어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관건은 사실적으로 1급 시험 보시는 분들도 많이 해봤지만 문제를 어떻게 잘 옮겨 쓰냐 작성을 문제 설정을 어떻게만큼 잘 써서 오냐 거기에 따라서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기준서를 보게 되면 이 작성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쉽게 페이지 넘기는 대로 바로바로 그냥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1급 같은 경우는 많이 남고 이 경진대회는 대신 시간을 줄입니다. 줄여서 하기 때문에 좀 속도전도 필요하다. 속도전이 필요하려면 이거 보고 오는 거에 대해서 좀 빨리 보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볼 적에는 이러한 좀 전에 등록증도 있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차 한 대 가지고 4인 정도가 봐요. 그럼 서로 얘를 먼저 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양보를 하세요. 그냥 차라리 양보를 하고 얘를 나중에 쓴다 생각하고 차부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차부터 돌아보시고 하는데 뭐 엔진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여기에 뭐 한 10개가 붙어 있다고 무서워하실 것도 없고 그냥 천천히 기재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엔진룸에서 있는 것은 보편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은 뭐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기 셰시 정보에 관련된 게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당되는 부위가 이렇게 돼 있고 아니면 휠하우스라든가 사이드 멤버 뭐 인사이드 패널, 프론트 패널, 서포트 패널 등등 교환 이력이 스티커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스티커 붙어 있으니까 스티커 붙어 있는 거 여기에 실질적 차에 여기 누유가 있다 없다 뭐 도어가 부식 있다 여기에 용접이 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스티커를 보고서 해당되는 스티커를 요 메모지에다가 A4 용지 메모지에다가 한 줄 한 줄 번호를 달고 한 줄 한 줄 써서 오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연습할 적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2급 설정지 내용 제가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것을 한번 내 A4 용지에다가 내가 작성을 해봐야 돼. 한 더 세 번만 해보면은 아래 위가 다 잡혀요. 뭐예요? 종합 상태, 차체 정보, 그 다음에 실시 정보. 그렇게 나눠서 이렇게 작성할 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나눠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절대 틀릴 일도 없고, 그리고 몇 번 옮기다 보면은 내가 뭘 빼먹었나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참가에 의미를 둔다면은, 그러고 넘어가고, 그래도 아무래도 이왕 참가하는 거, 입상을 한번 바라본다 하면은, 어떻게 연습을 써보는 연습이 최고 중요합니다. 써보는 연습이.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범퍼라든가 이런 부위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타이어에는 4개가 이상이 든 어떤 사이즈와 편마모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홈 깊이가 있을 건데 손상된 상태하고 홈 깊이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운전석 앞, 동반석 뒤 보면서 이렇게 해서 써서 오면 편하게 진행이 될 수 있죠. 이 휠은 뭐 중간에 휠이 이상 있으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에. 뭐 이번에도 시험 나왔는데 변형. 기호 뭐예요? T입니다. T. 휠 변형. 소송이 일어나는 것은 T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신 타이어는 A, 마모. 그죠?
이렇게 옆면이라든가, 아니면 쿼터 패널 부위라든가, 콤비네이션 램프라든가, 해당 부위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다. 여러분이 여기서 보게 되면은 배출가스가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여기 써 있고, 또 하나 주의할 게 뭐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네 명이서 본다 했어. 네 명이서 본다. 네 명이서 보면은 먼저 보는 사람이 트렁크를 열어놓는단 말이야. 열어놓으면 여기 이 열려서 얘가 안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렁크 볼 적에는 꼭 다시 한번 앞으로 내렸다가 제꼈다가 이 스티커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을 꼭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저희 응시자분들이 얘를 열어놨을 경우는 얘가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열어보고, 두 번째 루프펜을 한번 보고, 사이드펜을 보고, 똑같이 후드를 열 적에도 똑같아요. 후드도 똑같아요. 트렁크도 이렇게 제껴있기 때문에 거기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후드도 완전히 제껴놓기 때문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드 트렁크, 그리고 엔진룸 트렁크룸 봐야 되는 거고, 루프, 그 다음에 사이드 패널, 그 부위를 유심하게 한 번씩은 봐야 됩니다. 해당 부위를 반장반장으로 따져서 거기 해당 부위에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까를 기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내에서는 뭐 현재 차량에 이렇게 주행거리가 이렇게 써 있는 것을 그것을 무시하는 거고, 이렇게 주행거리가 됐던 모든 차가 다 스티커와 등록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차는 그냥 받침대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랜저로 본다 해서 그랜저가 아니고 등록증상이 검정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등록증 정보와 얘네들 차는 실차적으로 위치만 알려주는 하나의 받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 진단기 꽂는 커넥터가 있잖아요. 그래 자기 진단기도 여기다 써놓은 경우도 있어요. 여기다 써놓은 것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트렁크룸은 이렇게 속에 스페어 타일 제치기 전에 여기 커버 있잖아요. 커버는 안 제껴도 됩니다. 그대로 다 붙어 있으니까 트렁크룸만 그냥 한번 쭉 열어보시면 될 거고, 뭐 리어 패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기 해당 부위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퍼라든가 아니면은 좀 전에 얘기했어요. 그죠? 휠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타이어는 전 군데가 다 이렇게 붙어 있고, 휠은 붙어 있는 게 한 개라든가 아니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차량을 실차를 봤을 때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는데, 주의하실 게 봐야 될 것은 뭐냐? 그래서 첫 번째 등록증 보기죠. 등록증 보기. 등록증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여기에 평가월이 있고, 여기에는 기준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정보가 있고, 뭐 사실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옵션 정보가 있죠. 뭐 단품목 옵션이다, 우리가 패키지 옵션이다,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차량을 확인하고 번호도 한번 확인하라겠어요. 세차 등록일 확인하고 작업용 인증 확인하고 여기 연식을 확인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증은 차근히 잘 보고, 해당되는 배기량도 있어요. 그죠? 배기량. 요 위에 기본 정보 내용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옵션이란가 색상, 용도 변경 등 것도 기존가, 특히나 보험 가격이냐 신차 가격이냐 배부해서 연료도 확인을 해야 되죠. 이런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꼭 해서 써와야 되는 거죠. 이 기본 정보에 해당되는 등록증 보는 거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런데 차량 보는 것은, 엔진도 보는 것은 소홀히 봐도 돼. 잘 보여. 하지만 이 등록증은 여러 가지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절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등록증 보는 건 소리하지 말고 차량 엔진룸이라든가 실내 그렇게 자세히 안 봐도 그냥 다 보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락되거나 하지는 않아요. 보편적으로 뭐 재수 없어서 차량이 흰색으로 된 차를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안 좋죠. 검정색이라든가 아니면 빨강색, 뭐 그런 파랑색, 아니면 그나마 은색,
뭐 그런 차 같은 경우는 하얀 스티커로 붙여놓기 때문에 눈에 빵빵빵 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운입니다. 그래서 흰색 차량이면은 잘 안 보여. 근데 검정색이라든가 막 그런 컬러티가 뭐 있잖아요. 그런 차 같은 경우는 스티커가 제대로 딱딱 붙어 있기 때문에 숨어 있지 않고, 그렇다고 흰색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안 보이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 스티커는 보는 것은 그렇게 설렁설렁 봐도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꼭 루프펜을 봐야 된다는 거죠. 대신 등록증에 있는 기본 정보, 좀 전에 얘기했어요. 상단에 있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등록증 차량 번호라든가 차명이라든가 최초 등록일, 그 다음에 연식, 다음에 뭐 있어요? 배기량, 연료 등을 꼭 봐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넥소 같은 경우는 SUV 등급을 찾기 위해서는 SUV형 있죠. 대신 등급 구분에서는 전기차, 수소차는 따로 구분되어 있다. 뭐 그런 데서 리스트가 날 수 있으니까 꼭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럼 실내에 들어가서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계기판에 스티커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이라든가 뭐 전손이라든가 특별 이력이라든가 여기 부위에 쫙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참고해주고, 여기에 커넥터 한번 보기 해서 이러한 내용을 실내 들어가서 본다. 그래서 헤드라인도 보고 시트도 보고 뒷좌석 시트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설정한 내용을 뒷좌석에다가 오염 아니면은 냄새, 흠집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써놓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하나 정도는 붙여놓는다. 뒷좌석도 봐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실내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그 겉에는 유리 같은 경우는 뭐 앞유리에다 거의 동상 다 붙여놓죠. 별 모양. 왜 그러냐면 여기는 강화유리, 안전유리고 얘는 뭐예요? 접합유리잖아요. 별 모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유리에다 보편적으로 유리는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뭐 외부 패널에 대해서 수리력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쭉 가면서 보여지는 그대로 갖다 옮겨 쓰면 되겠습니다. 보여지는 그대로. 이렇게 돌던 이렇게 돌던 여기에 사람이 4명이 달라붙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왕좌왕해서 같이 붙어있을 필요 없다. 여유 있게 피해서 이렇게 보면서 작성을 하면은 쉽게 작성할 수가 있고, 이렇게 보게 되신 은색과 이렇게 돼 있을 때 보면은 어째요? 흰색이라 눈에 잘 보이니까 보니까 봐야 될 부위를 꼭 봐야 된다. 여기서 후드를 열어놓은 상태면은 여기에 스티커가 있으면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트렁크도 그렇고 루프도 그렇고 사이드 시펜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화살표 해놨네요. 그죠? 화살표 해놨어요. 해놔서 뭐 이러한 스티커가 안 보일 수가 있잖아. 제껴놓으면은 얘를 푹 제껴놓으면은 스티커가 안 보일 수도 있다. 뭐냐면은 이런 뭐 듀얼 로프로 뭐 튜닝을 했다. 이렇게 뭐 190만 원 주고 180만 원 했다. 이러한 것은 정보가 앞에 튜닝했다고 하고서 이 정보가 어디에 있을 수가 있어요? 등록증 우측 하단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렁크는 좀 전에 아까 얘기했어요. 얘는 제껴서 이렇게 붙여놨지만 경련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커버 위에다 얹어놓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구하고 스페어 타이어가 있겠죠. 공구하고 스페어 타이어 아니면 트렁크 플로어가 교환됐다. 뭐 그런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부를 떼꼭 루프펜을 봐요. 루프가 별도로 먼지가 뭐 오염이 잘 되죠. 오염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단에 여기 스티커랑 상단의 스티커랑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스티커는 숨어 있지 않다. 해당 부위에 그대로 붙어 있으니까 백미러도 한번 봐야 되고, 그죠? 휠 타이어 봐야 되고, 컨비네이션 앰프, 리어 앰프도 한번 봐야 되고, 그래서 봐야 될 우리가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꼭 그 자리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 보여야 될 거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후드를 열면서 여기도 또한 여기에 붙어 있는 내용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이드 실 패널이나 루프 패널 꼭 봐라 했습니다. 실시장치가 거의 많이 붙어 있다. 예, 참고해 주시고, 뭐 타이어는
타이어는 서울 쪽에 이렇게 쓰면 되죠?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뭐 이렇게 휠이 붙어 있고 타이어에 홈 깊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꼭 스페어 타이어, 응급 타이어를 꼭 응급 타이어를 꼭 있다 없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타이어가 휠할 적에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승용차 휠하고 SUV나 RV 휠하고 크기가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용 SUV, RV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런 휠 타이어는 따로따로 승용형, SUV형, RV형 그게 따로따로 나눠졌다는 거. 그걸 자꾸 틀리시는 분들이 있고 따져보면 또 수입차인지 국산차인지 해당되는 것을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개수를 잘못 설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개수 설정은 뭐 그런 것은 문제는 뭐 사실적으로 차근차근 기준서 읽어가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어요. 여기 기본 정보에 대한 정보는 확실하게 차량의 등록증은 확실하게 읽어보자. 읽어보고 메모할 거 메모해 가세요. 메모할 거 메모하고 다음에 데이터. 이 차는 중요 포인트가 이거네요. 제가 썼을 때 이렇게 쓴다는 거죠. 썼고 이 차는 빨강색이 색이 써 있어서 요거 갖다 쓴 거예요. 제가 요거 갖다 이렇게 쓴 그죠? 정보를 아반떼에다가 요거에다가 뭐 백이랑도 섞겠지 연료하고 뭐 빨강색 뭐 단품목이 있을 때는 썬루프와 내비가 있을 때는 뭐 저기만 쓰면 되잖아 썬루프만 쓰면 되잖아요 뭐 그런 형태로 렌트 이력 있다 뭐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는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에 계기판이 있고 뭐 그 뒷좌석을 꼭 봐야 되고 대시보드에 벤트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고장이면은 뭐 0.9 한다는 거 알죠? 하지만 이 옵션이 단품목에 있으면 단품목의 감점, 패키지 있으면 패키지의 감점, 해서 감점과 가점 칸이 어디로 나눠져 있어요? 단품목이냐 패키지냐 따로따로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디 사이드 실패널 위에 타르 오염이 돼 있다, 타르 부착이 돼 있다 하면은 사이드 실패널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뭐 타르나 먼지 아니면은 오염, 물때 오염 아니면 손톱으로 걸리지 않을 정도의 상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광택이다 하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렁크라든가 이렇게 돼 있다. 우리가 광택과 롱크리닉은 단어적으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 뭐야? 여기 범퍼 머플러에는 위에 이렇게 배기가스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얘는 올렸을 때 조심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이렇게 스티커가 이렇게 숨어 있지 않으니까 천천히 나열을 잘 해가면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차근차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적으로 별 모양 A, R이죠. 배력 장치, 신용카드 인해는 뭐 저기 R이겠죠. 그 다음에 뭐 12V, 10에서 14V 사이다.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 내용을 본 내용을 가장 큰 것은요. 가장 큰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예를 쓰는 게 가장 관건이다. 관건이라는 거. 어떻게 쓰냐. 얘를 성격에 맞게끔 알아서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조금 얘만 잘 쓰고 들어오면 된다. 실적에도 기본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위에다 써서 밑에다 등급이라든가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력에 대해서 수리필에 대해서 쓸 수 있죠.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우선 연습이 중요한 거니까 경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2급 보시는 분들 이제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나눠드렸던 4개 정도, 4문제 정도만 잘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쓰고 가고 하면 되는, 그게 허슬에 대해서 제가 4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끼워놓은 거예요. 끼워놨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허슬이 있다는 것도 참고만 잘 해주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참여를 안 했거나 아니면은 2급을 보거나 하신 분들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나요? 없어요? 없는가 본데? 문제로서 이렇게 풀어나오면 되는 거니까 제가 문제까지 뭐 풀어주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떻게 뭐 정리를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항상 봐왔기 때문에 책자 보는 거하고 그런 것도 다 아시는데 실차 보는 거에 좀 딸리죠. 뭐 그런 쪽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아예 없네. 다 아시는가 보다. 1급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죠, 거의 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없으면은 여기까지 해 주시고요. 경진대회 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